이 그 지문 채취하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 권위가 있고. 권위가 있어요. 네. 전 모두 인정합니다. 지문 연구가 제일 많이 돼 있고 전 국민 지문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보니까 전 국민의 지문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최정상급의 과학수사 기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높은 수준임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과학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미국 드라마 CSI로 인해 과학수사라는 말이 꽤 익숙해졌죠. 그런데 이 과학수사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수준인 것도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뛰어난 과학수사 기술을 자랑하는데 특히 지문 감식, DNA 분석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문 감식 기술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건이 있죠. 지난 2004년 약 3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인도양 쓰나미 참사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통틀어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컸던 지진이라고 하니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감이 오시나요? 하필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발생한 초대형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나온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태국, 캐나다,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기타 여러 나라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국민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세계 각국의 과학수사대 요원들과 정부 요원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자들의 손가락이 물에 퉁퉁 불어있어 지문을 채취하기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원 확인은 지문이나 DNA를 통해야 하는데 쓰나미라는 특성상 물에 불어 손상된 지문으로는 그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할 수 없이 다른 나라 CSI 요원들은 희생자의 손을 드라이기로 말려가며 지문을 찾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KCSI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고온습 열처리법이라는 지문 채취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피해자의 손가락을 고온의 물에 잠시 담갔다가 꺼내면 순간적으로 피부가 팽창하면서 굳어진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온습 열처리법이라고 합니다. 드라이기로 수십, 수백 명의 손가락을 말리던 외국의 CSI 요원들이 모두 깜짝 놀란 한국이 개발한 고유의 지문 채취법이라고 하죠. 권일용 전 프로파일러의 말에 따르면 이때 현장에서 지문 감식 과정을 지켜보던 미국의 FBI는 전 세계 CSI들은 모두 모여서 한국이 개발한 이 과학수사 요법을 배우자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처리하면 열흘이 넘게 걸릴 일을 단 이틀 만에 모두 처리하고 희생자의 신원을 파악해서 돌아왔다고 하니 정말 고효율을 자랑하는 채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외에서는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한국 국가수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2011년 뉴질랜드에서 지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뉴질랜드 총리는 뉴스를 통해 직접 한국 국가수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파견된 한국 국가수는 국가별로 치아를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활용하여 중국인과 일본인, 한국인 희생자를 빠르게 구분해냈습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참사 이후로 DVI라는 재난 희생자의 과학적인 신원 확인을 위한 국제 표준 절차가 만들어졌는데요. 한국의 경찰청에서도 2018년 공식적으로 재난 희생자 신원 확인팀인 KDVI를 발족해서 운영 중이고 인터폴 등의 국제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5월 헝가리 유람섬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KDVI 과학수사관들이 파견돼 희생자 지문 감식 등에서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지문 감식 외에 DNA 분석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한국의 과학수사인데요. DNA 수사 요법 관련 한국 과학수사대가 인정받은 사례들은 워낙 많아서 대표적인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DNA 분석 기법이 인정받게 된 계기는 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6년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설의 마을에 살던 한 프랑스 부부집 냉장고 냉동실에서 아이들이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이라 국내외에 설해마을 프랑스 부부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국립과학수사대의 의견 충돌로 인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의견 충돌이지 사실 우리나라가 확실한 DNA 검사를 통해 밝혀낸 범인에 대해 프랑스 측에서 한국과학수사대의 DNA 분석 기법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화제가 되었던 일입니다. 당시 아이가 발견된 집의 주인인 장 루이 크루조의 구강세포 시료는 확보했지만 그의 부인 베로니크 크루조는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어 직접 유전자를 채취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국가수는 집에 있던 칫솔과 같은 생활용품에 주목했습니다. 오래된 생활용품이라 DNA 세포 채취가 쉽지는 않았지만 국가수 유전자 분석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칫솔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 분석해서 크루조 부인의 유전자를 얻는 데 성공했고 냉동실에서 발견된 아이들의 부모가 이들 부부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프랑스는 2주 만에 발표된 한국 국가수의 분석 결과에 대해 유전자 감정이 너무 빨리 이루어져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당시 한국의 국가수는 뛰어난 과학 기술로 인해 보름 이내에 분석을 완료할 수 있었는데 프랑스는 유전자 분석 한 건에 3개월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기술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를 부정부터 하고 본 것이죠. 하지만 프랑스 현지에서 부인인 베로니크의 DNA를 직접 채취해 감정해보니 우리나라 국가수의 분석 결과는 정확했고 결국 그녀는 자신이 벌인 짓이 맞다고 자백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우리 프랑스가 자국의 기술력을 너무 믿었고 너무 오만했다며 반성을 촉구했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 국가수의 기술력에 감탄하며 직접 취재를 오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절도 사건의 용의자로 검거된 절도범이 다른 절도 사건 용의자가 버리고 간 양말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돼 2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한 간호사가 음주운전 중 단속에 적발되자 혈액 채취 검사를 요구한 뒤 동료 간호사에게 본인의 혈액을 바꿔치기 해달라 부탁했고 이후 DNA를 대조해 다른 사람의 것임이 밝혀져 동료와 함께 가중처벌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 또한 보관 중이던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며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었죠.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과학수사 앞에 비겁한 범죄자들이 꿈꾸는 완전 범죄란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지문 감식 기법이 재난이나 사건의 희생자 신원을 밝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면 DNA는 미제 사건이나 강력 범죄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과거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혈액이라도 묻어있기만 하면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DNA 검출은 가능하다는 거야. 현대과학이 피해자에게 준 선물이지. 현대과학이 피해자에게 준 선물. 희생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과학수사 기법이고 그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자랑스러우면서도 엄숙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한국의 과학수사대는 미국과 같이 최고급 장비와 수많은 인력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에 비해 과학수사 여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한국의 과학수사 기법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한 번 시작한 것은 끝을 내고야마는 한국인의 끈기와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수사대 한국의 CSI. 뛰어난 기술력과 그보다 더 강한 끈기로 앞으로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